시작해. 66페이지고요. 열의 이동돼 있어요. 이제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열과 열의 이제 이동 방식 요 세 가지를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온도부터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물질과 입자돼 있는데 물질은 모두 입자로 돼 있고 우리가 어떤 입자로 돼 있는지는 우리 2학년 때 가서 배울 거야. 이제 그런 건 들어봤을 거야. 그래도 분자, 원자, 그지? 전자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야. 좀 어렵지만 이건 이제 우리 2학년 때 배우도록 하고요. 그런 작은 기본 입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물질을 입자로 돼 있다. 입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입자는 그냥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돼. 레고를 만드는데 어떤 뭐 사람이든 성이든 자동차든 레고로 뭐 만들잖아. 근데 레고를 만들 때 쓰는 그 조각들이 있지. 그 하나하나의 조각을 입자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가 합쳐져서 뭐가 돼? 뭐 어떻게 뭐가 성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뭐 건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렇죠. 물체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응? 생물은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세포고, 물체들은 그거를 이제 분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는 입자로만 할게요. 작은 입자. 그래서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입자 모형을 보시면은 입자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입자라는 건요.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마이너스 10승. 이게 뭔지 모르지. 10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알죠? 네. 벌써 계급제곱을 배웠니? 미리 배웠어요. 100분의 1 정도까지는 알죠? 네. 네, 10 이게 보통 이제 원자라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 10의 9승분의 1 등이거든요. 하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분의 1? 이 정도 크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니, 그치? 눈에 보이겠니?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모형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형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입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 현미경으로도 봐요? 원자는 그 현미경은 안 보이지.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보는 거예요? 더 좋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과학자들 쓰는. 그러면 그 사람 그 과학자들이 근데 안 보여요, 근데 물질을 사실. 알아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생각. 그럼 실제로 그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하러 배우는 거죠? 그 실험과 수학적인 결과로 예측을 하는 거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단계는 아니에요. 전자나 원자나 이런 애들은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라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예외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평균의 값의 일반적인 것을 우리는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전자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판단할 수 없잖아. 그냥 수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해놓은 걸 우리는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자, 입자 모양. 그래서 물질이 구성하는 입자는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한 입자 모형 옆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입자는 보통 동그랗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많을수록 움직임이 많은 거고, 요게 적을수록 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화나 이런 거 좋아하실 테니까. 두 번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여기다가 밑줄에 넣을까요? 심지어 고체 상태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도 움직이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멀다가 돼 있고요. 보통 기체가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여기 책상이 있잖아요. 이 책상 안에도 많은 입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진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입자들이 바로 이렇게 입자들 다 따다다다 붙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자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 입자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 얘를 부시면 가져갈 수 있잖아. 근데 어쨌건 고체 상태의 물질들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너무 진동이 작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입자가 있어요. 입자로 다 모든 물질은 다 입자로 돼 있어. 생물은 세포로 돼 있는 것처럼. 모든 입자는 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고체 상태도 우리 눈에는 감지할 수 없지만 다 진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알 수 없을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가 계속 돌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그런 앤트맨이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앤트맨 영화에는 입자가 나와요? 그런 이제 사람이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입자들이 큼직큼직하게 나오잖아. 그래요? 예, 그 영화 한번 보시면 돼요. 네. 마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렇게 축소된 세계 나오잖아요, 그지?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도 다 이렇게 막 울림들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필통령 이런 데 있잖아요.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게 되면 구멍으로 이렇게 되면 아래로 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 작은 입자도 입자에서 그렇죠. 네, 가장 작은 단위. 우리 눈에는 안 그렇지만. 자, 온도로 넘어갈게요. 자, 온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뭐 온도계를 보면서 그냥 숫자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지? 근데 온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미는요, 입자의 움직임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가 움직이는 정도를 활발한 정도를 100이라고 친다면 입자가 활발하지 않고 점점 둔해지는 거를 0이라고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숫자로 표현한 게 온도예요. 그래서 물의 입자가 활발하게 끓는 정도를 100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게 끓는 온도잖아, 그치? 그 다음에 물이 천천히 둔해지면서 얻은 온도를 우리가 0도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를 배웠잖아요, 그치? 아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한국에서 쓰는 0에서 100도까지를 물의 입자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게 섭씨 온도예요.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말한다. 온도 밑줄에 놓으세요.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고요. 정확한 개념은요. 여기다 밑줄에 하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다. 입자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공급돼.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활발해져. 그러면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이제 잃어져. 이런 냉각 상태야. 열을 뺏겨. 그러면 내가 점점 가지고 있는 열을 뺏기면서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숫자가 낮게 표현된다. 이게 네. 인터넷에서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입자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움직이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라는 건요, 움직임은요, 열이 공급되면 될수록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 따뜻한 곳에 가면은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져요. 고체 상태는 덜하겠지만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중에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체 입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온도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체 입자들이 점점 이렇게 둔해져요. 그렇다고 안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모든 입자들이 고체든 뭐 액체든 기체든 특히 기체든 입자들조차도 멈추는 온도가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273도라고 해요. 아 근데 액체에서는 거기서도 입자가 흔들려요. 액체는 계속해서 입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출렁출렁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고체 안에서는 고체는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아니 진동은 아니에요? 액체? 네. 액체는 뭐 계속 굴러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진 상태거든. 고체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어, 입자들끼리. 근데 액체는 조금 느슨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막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막 흘러다니는 거지. 알겠죠? 예. 자, 섭씨 온도가 있고요. 화씨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있어요. 요거는 뭐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섭씨 온도는 우리 아시아나 유럽에서 쓰는 이제 생활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화씨 온도 같은 경우 미국에서 쓰는 생활 온도가 되겠고요. 미국 거랑 달라요? 미국은 도시를 안 써요. 그리고 요건 도 F라고 하고요. 아 저거 알아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우리 과학이나 기술에서 쓰는 온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위는 보통 이제 K라고 쓴 단위를 많이 저거 볼 앞에 거예요. 있는 저 동그라미 같은 거 붙어요? 요거요? 네. 예, 요거는 그냥 K만 써요. 켈빈이라고 있고요. 도 C, 요거는 도 F, 요거는 도 켈빈이죠. 그래서 얘는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 그 다음에 물이 어느 온도를 0도 해서 100등분한 거예요. 화씨는요, 미국에서는요, 물이 끓는 온도를 180도,
그 다음에 끓는 어느 온도를 32도로 정해서 212도 그리고 32도라고 해서 180등분 돼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온도인데 얘는 100등분 돼 있는 거고요. 여기가 100등분 돼 있는 거고 100에서 0까지가 100등분이죠. 그런데 같은 온도인데 얘는 212에서 32까지 180등분 돼 있어. 어디가 더 자세할까? 이게 더 자세한 거죠. 그지? 네. 온도 차이가 미세하게 더 측정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는 거의 2배만큼 더 자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화씨 온도가 되겠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써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30도씨 정도 되는 온도면요, 거기서 난 90도라는 표현을 써요. 90도, 100도 이렇게. 그지? 우리는 이제 감이 안 오죠. 그죠?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는 이제 0도 밑으로 내려오면 다 0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어느 온도가 0도면 그러면 마이너스는 엄청 어려운 온도예요? 뭐예요? 영하가 이제 0도가 물이 어는 온도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그냥 얼음이 되는 거지. 자, 절대 온도는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절대 온도를 많이 볼 건데, 얘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273도씨가 모든 입자들이 멈추는 때예요. 심지어 고체에 있는 진동 상태도 이렇게 멈추는 거야. 아예. 그게 마이너스 273도씨. 마이너스 273도씨를 얘네 이제 과학에서는 0켈빈으로 잡아요.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이 멈춰 있을 때는 0.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제 1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0도다. 물이 어는 데는 이제 273켈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도다. 그러면은 373 켈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과학에서 쓰는 입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켈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등과학이나 고등학교에서 K라고 쓰이는 걸 많이 볼 거예요. 이거는 제일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물질의 이제 입자의 움직임은 움직임만을 가지고 표현한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온도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요, 온도와 입자의 움직임이 돼 있는데,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다 돼 있죠. 그리고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자들은요, 열을 받으면요, 나도 열을 받으면 뜨겁잖아. 그러니까 아 뜨거 되게 활발해지지 않겠지? 마찬가지 입자들도 열을 받으면요, 공급받으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 열을 받으면 열을 받게 돼요. 어? 열을 받으면 열을 받게 돼요. 맞죠. 우리도 열 받으면 되게 막 하나요. 액션이 커지잖아, 그지? 입자들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온도와 입자의 배치 보시면요,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가깝고요. 이제 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열을 받았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이제 서로 간의 거리가 이제 멀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멀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왼쪽은 차가운 물,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고요. 오른쪽은 뜨거운 물, 온도가 높을 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입자 모형을 봤을 때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어디가 높아, 어디가 멀어? 오른쪽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 그 꽁무니, 꼬리처럼 돼 있는 게 이제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른쪽이 더 꼬리가 더 많죠, 그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차가운 물 돼 있는데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 움직임이 둔해져요. 저온에서는 운동이 둔해져요. 그리고 열을 먼저 뺏는다 이렇게 할게요. 열을 잃어요. 그러면은 움직임이 둔해지겠죠.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도 작아져요. 가까워져요. 만약에 고온이 됐어요, 그럼 열을 얻어. 그러면은 입자 사이가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움직임이 커져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책에도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다가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하면 차가운 물은 온도가 낮고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요. 밑줄에 놓으세요. 움직임이 둔하다, 거리가 가깝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오른쪽에 이제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요, 열을 얻게 되면은 내가 가진 에너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도 활발해지겠죠, 그죠? 예, 활발하다 이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나와 은호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다 밑줄. 자, 오른쪽에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단어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생물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건데 이런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입자의 움직임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니까 되게 어렵죠. 생물이 좀 더 재밌어요. 응? 생물이 좀 더 재밌어요. 생물이나 그죠? 생물은 처음에는 이제 생물이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니까 재밌게 느껴지고요. 우주 같은 것들, 그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물리나 화학이 또 재미있어질 때가 올 거예요. 물리는 보통 법칙이나 원리 같은 걸 공부하는 거고요. 화학은 물질의 그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이나 상태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3번에 나온 3번. 너무 징그러워. 그거 이제 환공법칙인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아기가 근데 이제 그쵸, 약간 징그럽게 보긴 한데. 그 징그러 보이는 가지고 제가 일부러 엄청 많이 점을 찍어놔. 진짜 이걸 무서워할지 몰랐는데.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진짜로. 심리적으로 되게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는 그냥 아무 징그러워하는 정도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공포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징그러워요? 이거 나 나요? 여기 점 많이 찍힌 거 있잖아요. 그렇게 왠지 벌레 같아요. 예,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 볼게요. 쉽죠? 1번은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간단한 입자 모양을 나타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고 보이지 않으니까. 2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항상 움직여요. 아시겠죠? 고체 상태도 심지어 움직인다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제자리에서 진동. 그래서 2번은 X.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의 거리는 멀어진다고 그랬죠? 네,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니네들도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애들은 서로 간에 멀어지잖아요. 그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되겠죠. 그리고 반에서도 그냥 교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은 서로 간의 거리가 굉장히 그냥 가깝겠지 항상. 계속해서 떠들어오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맞죠? 자, 2번은요.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다 그랬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그랬죠? 물체의 온도가 입자 거리가 가까운 거니까 온도가 낮으면 되겠죠.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고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죠. 자, 그림은 어떤 물질이 있는 입자들의 입자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높은 것부터니까 거리가 멀어진 것부터 찾아야겠죠. 다, 가, 나가 되겠죠. 다가 나. 오케이? 나가했다면 좀 웃겼을 것 같아요. 응? 나가. 다 나가다 가끔씩 나오죠. 다 나가. 다 나가. 아니면 나가다. 자, 왼쪽에 이제 열평형 볼게요. 열은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열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치? 다가나도 다 가나? 다 갔나? 생각이 되겠네요. 자, 열평형 볼게요. 열도 결국에는 양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열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열이 발이 달린 건 아니지만요. 열이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에너지라는 거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태양빛 에너지가 저 멀리 있고 진공 상태인 우주를 건너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지? 열이라는 거는 이동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을 볼게요. 열은 온도가 열도 속도가 있어요. 빛이 속도가 있는 거죠. 아. 열은 빛의 형태로 이제 전달되는 태양빛이, 그지? 아. 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높은에서 저온, 높은에서 낮은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열은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고온이라는 건 열이 많은 상태, 저온이라는 건 열이 적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이란 건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그냥 양적인 걸로 생각하면 돼요.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뜨거운 물은 찬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잖아. 왜? 뜨거운 물에 있는 열이 찬물 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또 찬물은 어떻게 돼요? 열을 받으면은 차가웠던 게 미지근해지잖아요. 그죠? 열을 얻어서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열평형이에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합쳐져서 만나가지고 어떤 중간의 온도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알겠죠? 쉽게 말하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온도가 됐어요. 요게 열평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열평형에다가 우리 이제 처음 듣는 용어일 테니까 별표 쳐놓고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자 밑줄 하세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 쉽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서 미지근해진 상태. 아시겠죠? 중간 온도가 되겠고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열이 같아졌을 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자,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만났어. 예를 들면 위쪽은 뜨거운 물체고 뜨거운 물이고요. 아래쪽은 차가운 물이에요. 만났더니 어떤 온도에서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거기 위에다 뜨거운 물을 올려서 처음에는 뜨거운데 이물 받아들면 좀 기다리다가 둘이 식잖아. 식히면 그치. 열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열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여기는 한 50도라고 쳐. 여기는 10도라고 쳐. 굉장히 좀 약간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물이 만났잖아요. 뜨거운 따뜻한 물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한 30도에서 양이 같다면 30도씨에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열평형 온도를 물어보면은 30도씨. 그리고 열평형 시간을 물어보면 요때 뭐 한 5분이 지났다. 요때가 되겠죠. 요때부터는 이제 요 평행한 구간을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랬죠. 열평형 상태. 열이 평형 균형을 맞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저온은 쪽으로 열을 이렇게 뺏기는 거고요. 저온의 물체는 고온으로부터 열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고온은 열을 잃고요. 저온은 열을 얻는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온은 열을 뺏겼으니까 어떻게 돼? 점점 입자의 움직임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뺏겼어. 그러면은 느려져요. 응? 느려져요. 움직임이. 움직임이 느려지겠죠. 고온이 이제 저온으로 열을 뺏긴 애들은요 움직임이 둔해지겠죠. 왜? 열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고요. 그죠? 근데 저온의 물체가 열을 얻었어요.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원래는 둔했었는데 열을 받아서 조금은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왜? 열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활발하면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프부터 보시면 그래프 오른쪽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 열평형에 도달하면 온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정의한 거예요. 세 번째, 두 물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무열의 양이 많다. 여기다 이제 밑줄 할까요? 50도씨하고 10도씨보다는 100도씨, 100도씨는 그렇구나. 7, 80도씨 굉장히 뜨거운 물하고 10도씨가 만났을 때가 더 미지근해진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지? 사우나 가봤을 거예요. 그 40도씨 물이 있고 뭐예요? 목욕탕 안 가봤어? 저는 어릴 때 사우나 알죠? 온천 이런 거. 만약에 온천에 가면요, 온천에 사우나 가면은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온탕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 40도 정도의 약간 미지근하잖아. 근데 그 열탕이랑 뜨거운 탕이 있어. 뜨거운 탕은 4, 50도 굉장히 좀 뜨겁단 말이죠. 네. 몸이 느끼는 게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열탕에 있다가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 있다가 차가운 온도에 갔을 때가 조금 더 천천히 내 몸이 식잖아요. 그렇지? 사우나 가봤니? 지원이? 선생님. 네. 근데 있잖아요. 열탕에 가면 막 땀나요? 사우나에 가면 땀나요. 당연히 더우니까. 근데 뭐 탕에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물에 들어간 거라서 땀이 나는 것도 모르겠지. 그치? 네. 근데 사우나에 들어가면 땀이 나죠.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문제 풀고 시작. 열평량에 이르기까지 입자의 움직임과 배치되어 있는데 뜨거운 물은 굉장히 거리가 멀죠. 활발하고. 그런데 열을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이제 둔해지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차가운 물은요. 이제 열을 이제 얻었으니까 이제 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 보시면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일단 이제 빗줄에 넣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왜? 열을 뺏겨서. 차가운 물은요. 이제 열을 얻었기 때문에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가 되겠죠. 빗줄에 넣으세요.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고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표현을 쓰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져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요. 열을 얻고요. 얻는다는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 하나만 이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을 얻었으니까 입자의 움직임은 이제 활발해지겠죠. 활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점점점 멀어지겠죠. 멀어진다. 동그라미 쳐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으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4번, 5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선생님 A 구간이 어디고 B 구간이 어디고 C 구간이 어디고 D 구간이 어디예요? 밑에 있잖아요. A, B, C, D. 이게 가운데 있잖아. 여기 A, B, C, D. 응? 아, 그 온도가 일정하게 구간. 유지됐을 때부터를 열평형 상태라고 해. 그지? D가 되겠죠. D. 이해돼? 네. 예. 너무나도 어려워요. 오늘 시험은 여기 온도와 열평형 여기서 한번 볼 몇 거예요. 문제예요? 응? 몇 문제예요? 25문제죠. 여기가 이거 그 25문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될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자, 4번은요. 가와 나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 돼 있는데요. 방향 돼 있는데요. 가에서 나 쪽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열평형 구간은 D가 되겠고요. C 아니에요. D예요. D. C라고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같아졌을 때. 가에서 낮춰고요. 가에서 나 쪽으로 화살표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5번은요. 열은 어디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동하겠죠? A에서 B. 아니 이- 나에서 응? 가동하지 않아요. 네? 나에서 가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니까 가에서 나로 가는 거지. 가가 높은 온도, 나가 저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양이 많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오케이? 5번 A는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2번은요. A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열을 잃으니까. B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왜? 열을 얻으니까. 3번 A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겠죠. 열을 잃었으니까. B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활발해진다. 왜? 열을 얻었으니까. 자, 마지막 4번은요. A는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왜? 열을 잃었으니까. B는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왜? 열을 얻었으니까. 자, 우리 75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안 쉬어요? 요거만 풀고. 자, 4번까지만 풀어보세요. 온도와 입자에 대한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4번까지요?
입자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이제 온도라는 거다. 그리고 온도는 입자의 움직임을 숫자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징그러운 그림 또 나왔어요. 보다 보면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아주 깊게 보고 있으면 약간 좀 곤충 눈처럼 되는. 그렇게 훨씬 좀 포도처럼 생각. 보다 보면 괜찮아 그냥.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정말? 이상해요. 이상하지 이상해. 근데 또 점이 크니까 더 괜찮지. 크면 괜찮죠. 이제 작아서. 칼슘 있지. 몇 분까지 풀라고요? 4번. 우리 다음 주는 열팽창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오늘은 열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거야.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잘 용어 정리를 해놓으세요. 개념 정리. 열평형은 고온과 저온의 물체가 만나서 열이 중간 상태의 온도에서 정지 것처럼 보이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있는 열팽창은 열에 의해서 고체 물질이 혹은 액체 물질이 커지는 걸 말합니다. 자, 1번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있는데요. 입자는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입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입자 모형을 나타낸다도 맞죠. 그래서 4번 되겠네요. 1번에 4번. 자, 2번 온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나타낸 숫자로 나타내는 걸 온도라고 한다 그랬죠. 1번 맞고요. 온도의 단위는 이제 도C, 뭐 도F, 그리고 절대 온도 K 이런 거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여기 CAL, 뭐 KCAL 요거는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렇게 읽고요. 이제 에너지나 열량 단위로 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거예요. 보통 에너지를 말할 때 쓴다. 물체를 두드리면 물체의 온도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물체를 두드리면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내가 손을 계속해서 이제 마찰해서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니?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온도가 왜냐면 이 입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활발해져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 손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비비면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내 손에 있는 입자들끼리 부딪혀서 마찰열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체를 두드리면 물체의 온도는 높아져요. 4번이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온도는 높죠. 그래서 답은 4번이요. 1번, 4번. 그리고 5번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고 그랬죠. 2번에 1번, 4번. 3번은요. 가가 이제 가장 열이 많은 상태. 나는 이제 중간, 다는 이제 차가울 때가 되겠죠. 가가 뜨거울 때, 다가 차가울 때, 나는 이제 미지근한 중간 정도가 되겠죠. 자,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죠. 기억 맞고요. 입자의 움직임은 다가 가장 둔할 때예요. 가장 활발한 건 가가 되겠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가장 멀기 때문에 가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거죠. 기억만 맞네요. 3번에 1번. 자, 4번. A는 B보다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다. 자, 하나하나 비교하면 되죠. A는 B보다 둔하다. A는 B보다 둔해. 그리고 A는 C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그러니까 A가 C보다 저온인 거죠. A가 C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B는 C보다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B는 C보다 활발하다. 그죠? 그러면은 A, C, B 순이 되겠네요. 그죠? A, C, B. 그러면은 답이 5번 되겠죠. 4번에 5번. 아니군요. 미안해. ACB 4번이네요. 잘못 봤네요. ACB 4번 맞죠? 예. 4번에 4번입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뒤에 있는 열의 이동 방식을 한번 나가볼게요.